자, 여기 이제 용기를 만들 때 용기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8번이 요걸 이렇게 접으면은 이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뭐 요런 느낌? 요런 거. 8번을 이렇게 접으면.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가 6인 거지.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요 반지름을 구해야 돼. 반지름만 구하면 이 높이가 피타고라스로 나와요. 피타고라스. 응? 야, 너 빨리 끄내. 야, 수요일. 야, 일단은 뭐, 듣고 있어도 돼요. 오늘 수요일 처음 나가니까. 원준이 형 죽었어? 오늘 수요일 첫 번째 나가니까 어차피, 뭐, 다 알아듣기 쉬운 겁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도 강아지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거 못 알아들으면 약간 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요일 뭐, 제일 쉬운 거 할 거니까. 오늘. 일단 봐봐, 여기서. 요걸 R로 두고, 밑에 이걸 이제, 이렇게 걸어놨을 때, 요게 원이 있는 거고, 요 원이, 이제 밑면이 없으니까 안 그려져 있는데, 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랑 요 원의 둘레 길이가 같다, 안 같다? 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R이라고 두면은, 요게 둘레 길이가 뭐야? 2파이 R이 되잖아. 근데 요거가 이제 R세타란 말이야. 요 R세타에서 여기 지금 몇인 거야, 얘가? 6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중심각이 뭐라고 준 거죠? 3분의 5파이라고 준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R세타가 나오면서 여기가 둘레 길이가 나오는 거야.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랑 얘랑 같다, 안 같다? 그래서 쓰면은 6 곱하기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약분 되겠고, 약분 되면 2도 사라지니까 R은 몇이 나온다? 5다. 그래서 여기가 5라는 걸 준 거야,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기 이게 뭐 원뿔 같은 모양이잖아. 이 원뿔에서 이 호의 길이, 호의 둘레의 길이.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뭐라 부르죠? 모선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선의 길이라고 해요. 이 부채꼴의 호의 그 반지름, 이 반지름을 우리가 114페이지 8번입니다. 114페이지 8번. 잠깐만. 그래서 여기 R이 5가 나오면 요 높이가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럼 36에서 25를 빼면 몇이냐? 11? 그러니까 루트 11이 높이인 거야.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하고 다 뿔들은 다 똑같아. 뿔들은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된다? 3분의 1만 해주면 됩니다. 뿔은 끝에 이제 모이는 거, 뿔 모양으로. 뿔이야. 기둥하고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넓이,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에다가 파이 R 제곱, 파이 5의 제곱에다가 루트 11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분의 25 루트 11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답이에요? 저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러보세요. 시역 빼고는 뭐 또 몇 번입니까? 22번. 요 문제가 조금 시역 문제네?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시역이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1짜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준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에 내려. 약간 이 느낌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옮겼을 때 요거 우리가 다 아마 증명할 때 썼을 텐데 여기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지금 반지름 밑에 단위원에서 지금 쓴 거예요. 단위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증명할 때 맨날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증명할 때 나왔던 문제들이요. 맨날 이렇게 응용 문제 보면 나와요. 근데 증명 안 했던 애들은 이제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증명 많이 했던 애들은요. 그냥 문제 나왔네? 그거 나온 거네? 되는 거고 여기서 3OC가 뭐랑 같다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AC랑 뭐 곱하는 거랑 같다고 했죠? AC 곱하기 뭐라고 했죠? BD.
그러니까 이게 OC가 지금 코사인 테타잖아. 3 코사인 세타가 AC는 뭐야?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 곱하기 뭐가 됐다? 탄젠트 테타다. 이 얘기예요. 자,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준 거야, 지금 이거. 그럼 탄젠트가 뭐로 바뀌죠?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3C는 S에다가 여기가 C분의 S가 되는 거니까 C를 곱하게 되면 3C 제곱은 S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때 SC 값을 구해라 안 구해라? 구해라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 들어가면 이거 기본은 뭐 들어가? 항상 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다? 1이다. 이거예요. 끝난 문제예요. 여기 이제 끝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다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S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얘 대신에 3C제곱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4C제곱은 1이니까 C제곱은 뭐가 나온다? 4분의 1. 그럼 C는 뭐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이죠. 양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여기 C가 2분의 1이에요. C가 2분의 1이 되면 그죠? 4분의 3이 S제곱이니까 S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둘이 곱하면 답이에요. 답은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거 길이만 알면은 뭐 넣어가지고 연방 때려서 사인, 코사인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 이게 예각이기 때문에 S랑 C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V만 나왔을 때 그냥 플러스 구하면 됩니다.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게 뭐 대놓고 풀려면 이거 이렇게 원 그려놓고서 단위원 그거예요 그냥. 네, 그겁니다 진짜로. 많이 우리 맨날 했던 거 지겹게. 또 뭐가 있죠?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하고 싶어요? 뭐 우리 지훈이는 뭐 있어요? 저는 또 끝나고 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도 하나 물어보세요. 그래도 심심하니까. 저 그리고 옛날 아주 옛날 거? 뭐 옛날에도 물어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 119번 119요? 19요? 19페이지에 응. 119번 아 이거는 라이트센인가요? 19페이지에 119번이면 분명히 라이트센이죠? 이게 과거 문제네요. 너네 지수로고 공부해라고 내가 시켰는데 지수 공부 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준영아. 자, 라이트센 19페이지에 119번 문제. 양수에 대해서 y분의 x는 4분의 3이다. 자, 이거는 이제 비율을 준 거지. 관계시 4x는 뭐다? 3y 이렇게 하나 준 거고요. x의 y승, y의 x승을 이제 준 건데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 저 X, Y 승, Y, X 승을 좀 정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Y분의 X 승. 뭐 이거를 이제 풀 때 일단은 요 모양이 조금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y분의 1승을 해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여기다가 y분의 1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여기는 y 곱하기 y분의 1이니까 x가 나오겠고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y의 y분의 x승이 나오겠지. 요거를 줬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줬죠? 4분의 3이라고 줬죠. 이게 y의 4분의 3승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이제 양변에다 뭐 하면 되냐? 4승을 때려요. 양변에 4승을 때리면 x의 4제곱은 뭐가 나오는 거죠? y의 3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나올 수 있겠고. 여기도 있잖아. 4x는 3y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는 얘 구하는 거죠. y 값. x를 날려요. x를 어떻게 날리면 되냐? x가 뭐야? 4분의 3 y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요. 대입법을 쓰는 거죠. 그죠?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건 다 계산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4분의 3y가 들어가면 4분의 3y의 몇 승이 되는 거야? 4제곱이 뭐가 된다? y의 3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제곱 때리면 4승이 몇이냐? 256인가? 256분의 3의 4승은 81인가? 81의 y 4제곱은
y 세제곱 약분되죠. y 여기 y 하나 1 남고 이 y 하나 남죠? 다 사라지고 y 세제곱 사라지면 그래서 y는 역수 곱해주면 되니까 81분의 25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것도 이제 미지수를 날려버리는 거죠. 미지수 날리기 결론은 이제 미지수 소모시켜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날릴 것인가 어떤 식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거 이런 계산 문제들은 하다 보면 늘어요. 이거는 진짜로 계산 문제 하다 보면 느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일단 오늘 뭐 또 늦게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조금 질문을 하다 가세요. 자, 오늘은 제일 쉬운 부분 합니다. 대수에서 어디를 피면 되냐면 자, 개념편 틱 다 있죠.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슬퍼했던 이제 삼각함수를 지나서 수열인데 야, 수열은 진짜 쉬워. 이제 잘 들어가는 거 이제 이거는 진짜 수열을 이 앞부분 수열은 진짜 쉬워요. 여기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면요 조금 일찍 오시던지 화목토에 일찍 오시던지 월수금에도 오시고 우리 일단 집에서 공부를 안 한다 우리 하일 같은 경우 이제 유준영 여기 오성훈 그 3인방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세요.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너는 집에서 있다간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나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대수를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1타 강사도 모를 거예요. 우리 현우진 씨한테 가서도 없어요. 여기는요 듣고 무수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시간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심한 문제는 안 할 거다. 난 기본만 할 거다.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돼요. 기본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만큼의 성적을 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기본만 해도 여러분들 평균 이상이에요. 왜냐면 대수라는 학문 자체가 아주 쉽지가 않단 말이야. 기본만 하면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필수 예제나 뭐 여기 있던 기본적인 문제들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너네 지금 5등급제잖아. 2등급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일반고등학교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2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것만 돼도. 뭐 엄청나게 잘할 필요가 없어도. 왜냐면 그것도 안 하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다행이죠. 일반고등학교. 근데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 특목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고는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대수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해도 충분히 몇 등급이 나온다고요? 우리 수망아? 2등급이 나와요. 심화를 전혀 안 해요. 1도 하지 않더라도. 진짜예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학기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처음부터 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니까 그냥 남아서 공부하고 영상 보고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든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거야.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가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이제 의지의 싸움인 거지. 의지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심화까지 하고 싶다. 그럼 더 해야 되죠. 근데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 기본을 하는 게 만약에 1의 비율이었다고 쳐봐. 심화할 때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힐 때 여기서 기본적인 거를 만약에 1 공부해서 만약에 내가 1을 공부했다면 기본적인 게 다 됐다고 쳐봐. 여기서 중간 심화, 어려운 심화, 킬로그램까지 가면요. 이게 1 붙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붙어요. 이게 시간을 겁나게 많이 잡아먹거든? 왜냐면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가려 그러면 이제 시간 잡아먹는 뭐가 된다? 하마가 되는 거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공부해보면 알아요. 뭐 여러분들 아직 뭐 기본도 안 한 친구들한테 이건 뭐 뭔 소리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진짜로 지름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지름길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더 중요해요. 여기 문제집 뭐 20건, 30건 풀었다고 해서 1등급이 뭐 최상위권 나오냐?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잘못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때가 수학이 가장 슬픈 현실이 그거야. 영어는 일단 단어 다 외우고요. 그냥 본문 다 머릿속에 다 외우고 그냥 시간 갖다 부으면 웬만하면 나와요. 점수가. 근데 수학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시간에 투자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게 이제 슬픈 거라니까, 수학이. 그게 슬프잖아.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때려 박았는데, 내가 여기에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시간에 갈아 넣었어. 근데 안 나와봐. 그럼 짜증이 나죠. 뭐, 영어도 영어도 여러분들은 잘 해보시고. 일단 수열은 뭐냐? 그냥 봐봐. 수열은 이제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되게 쉬워요.
여기 숫자죠.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한 거야. 그게 수열이에요. 아, 겁나 쉽죠? 뭐의 나열이다? 이게 수열이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수를 나열하는데 아무런 규칙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나열해. 그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겠죠. 아니, 아무 규칙이 없어. 1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그 우리가 배워서 어디다 씁니까? 그날의 필링과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수열을 배운다는 건 어떤 수열을 배우는 거야? 어떤 수의 나열을 배우는 거야?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배운다는 거야. 없는 건 배울 필요가 없죠.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뭐가 올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니,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이게 수열입니다. 쉽게 보자면. 규칙이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어떤 규칙들이 나오냐? 등차랑 등비를 처음에 배우는데, 등차는 뭐냐? 등이 같을 등자야. 차이는 차이나의 차에서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그게 등차 수열이야. 차이가 항상 일정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비 수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등비.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곱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수열에서 뭐를 알면 다 아는 거냐? 수열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요. 첫 번째 딱 2개밖에 없어요. 너무 쉽죠. 첫 번째 뭐냐? 일반항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일반항이 뭐냐면 1, 3, 5, 7, 9, 11 뭐 이렇게 나가. 그럼 누가 봐도라도 이게 차이가 얼마씩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차이가 보이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볼 수 있죠. 차이가 몇이죠, 이게? 2잖아. 이때 2씩 나는데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항.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두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세 번째 항. 누가 봐도 직관적이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두 번째 항, 세 번째 세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n번째 항이 뭐냐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n번째 항. 이게 A1이야. 첫 번째 항. 이게 A2야. 두 번째 항. A 세 번째. A 네 번째. A 다섯 번째. A 여섯 번째 이렇게 쓰는 거야. 쓸 때. 뭐 되게 쉽죠? 누가 보더라도, 그때 n번째 항이 뭔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얘 n번째 항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2n-1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뭐 구한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항을 알았다. 이게 뭔 소리냐? 모든 항을 안다는 거야. 일반항 안다는 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99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나올까요? 99를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10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럼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안다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모든 항을 안다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이 있어. 넣어요. 아저씨, 곱하기랑 덧셈 뺄셈만 했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곱하기도 못하고 덧셈 뺄셈도 못하면 지금 고등학교가 되지 못했겠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 수열에서 뭐를 찾는 게 첫 번째다? 일반항. 일반항을 찾는다는 거는 모든 항을 다 안다는 게 똑같은 얘기인 거야. 내가 만약에 20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2000. 그럼 거꾸로 할까? 99는 몇 번째 항일까? 그럼 얘가 99라고 해서 n을 찾으면 돼요. 그럼 99가 몇 번째 항인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알면 모든 수열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를 구하는 게 첫 번째다? 일반항. n번째 항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구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요거. 너무 어렵나요? 그냥 함수로 보자면 1인 항은 대응되죠. 약간 1차 함수 느낌으로. 2라는 두 번째 넣어서 3이라는 함수 느낌도 약간 있긴 하겠죠.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냐? 두 번째 구하는 게 약간 스포를 해보자면 이 1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거를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뭐를 부른다고요? 수열의 합. 이건 뭐를 얘기하냐? SL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를 구하는 거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구하는 건요 딱 두 가지예요. 뭐 가지고 장난치냐? 일반항 찾기 아니면 수열의 합 찾기 이거예요. 이거를 궁금한 거야. 이거. 넌 누구? 일반항 수열의 합.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방법, 수열의 합 찾는 방법 달라질 거고 등비 수열이 있으면 등비 수열도 수열의 일반항 찾는 거랑 달라지는 거. 각각에 대해서 그걸 배우는 거지.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수열인 거야. 이게 수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등차 수열 같은 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수열이잖아. 뭐 이렇게 옛날에는 선생님 때 이제 IQ 검사 같은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요즘은 잘 안 하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선생님 때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IQ 검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리 영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빈칸 하나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들어가면 되냐. 그거 나오죠. 이거 IQ 검사 같은 데 보면 맨날 나와요. 수리 영역 쪽에 보십시오. 이거 나중에 대기업 들어갈 때 인적성 검사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되게 인적성 검사 나와요. 되게 뭐 삼성,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지만 이제 그런 데 쓸 수 있긴 하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 보면요. 자체적으로 애들의 두뇌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얘가 머리를 쓸 줄 아느냐, 논리적인 면이 있느냐 이런 걸 테스트합니다. 그걸 통과를 못하면 입사가 안 되죠. 성적만 보지 않아요. 인적성 검사까지 다 봐요. 인성도 체크해요. 얘가 인성이 요즘은 혼자 일할 수 없잖아. 너 어떻게 되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얘가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인성 검사도 하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해요. 적성 검사도 해요. 약간 머리 쓰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서 이거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책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여튼 되게 웃긴데? 하여튼 간에 수학 잘하는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통과합니다.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수학 잘하는 머리 쓴다는 얘기들은 다 통과해요. 문과 애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문과 애들 머리 잘 안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했던 애들은요. 대학교 좋은 데 나와도요. 통과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위험해집니다. 머리 쓰는 걸 봐요. 하여튼 간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머리를 써야 돼요. 결론은 기존의 것만 배워서 갖다 쓰는 거야. 괜찮아. 머리 잘 못 써도 돼요. 그냥 그거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거에서 원하는 거질 않죠. 왜냐? 그건 누가 잘하죠? AI를,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쓰는 순간 AI한테 져요. 뭐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든가. 근데 말했잖아.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고. 어차피 몸 쓰는 일도 이제 거의 뺏길 거예요. 왜냐?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지금은 여러분들 배달이, 맨날 너네 나한테 이런 애다.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할 거 없으면 쿠팡하면 되죠. 아니, 쿠팡이, 그래, 지금은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차에 나올 때도 과연 쿠팡 일을 사람이 할까?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 로봇이 하고 있을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요, 저는. 배달도 잘못하면요, 드론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몸 쓰는 일도 함부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몸을 언젠가 쓰겠죠. 몸 쓰는 일은 다 글로 갈 것 같거든. 선생님 예측을 봤을 때는 거기 실버 사업.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신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로봇이라 할 거 아닙니까? 간병해주는데 로봇이 와서 하면 짠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사람이 꼭 필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데들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뭐 잘 알아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개념 체크를 보면요. 겁나 쉬워요. 자, 일반항을 줬어요. 개념 체크를 보면. AN은 그 밑에 있죠. 3N 플러스 2였다. 이때 첫째 항부터 4항까지 나열하시오. 이게 개념 체크 문제예요. 페이지 166페이지 있는 거. 우리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죠. 자,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한다? 얘네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성훈아?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얘네다 뭐 집어넣으면 나온다 했어? 첫 번째 항 여기 얘네 뭐 들어가 있냐? 그래 1 들어가면 나온다고. 1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 첫 번째 항 5. 자, 두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나와요. 몇이죠? 8. 세 번째 항은 11. 네 번째 항은 14. 이거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거 뭐 우리 그냥 무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는요.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 잘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 1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이죠? 3.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9. 네 번째 항은 이거. 야, 너도 계산할 줄 아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를 되게 무시하고 있죠. 되게 우리를. 자,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은 일반항과 뭐 구하는 싸움이다? 수열하는 합을 구하는 싸움이다.
일단은 이제 봅시다. PSJ 1번에 볼게요, 그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규칙 찾는 문제예요, 첫 번째. 느낌만 알아도 알 수 있죠. 2분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요거의 규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n번째 항이었을 때, 규칙은 1, 2, 3, 4니까, 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n 쓰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가 3이니까 분모는 n 쓰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뭐 쓰면 될까? 느낌상. 뭐 쓰면 되겠냐? n 플러스 1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4분의 3 나오고 요런 거예요. 요런 게만 찾는 거예요. 약간 아이큐 테스트 같은 느낌이죠? 찾는 방법이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2번은 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으로 표현합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1 됐다. 3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됐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은하철도 999가 나오고 있죠. 999, 999, 그 다음에 9999는 10의 n승에서 1을 빼면 나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9, 2 집어넣으면 100 빼기 1이니까 99, 3 집어넣으면 1000 빼기 1이니까 999.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일반항 찾는지를 안 알려준 다음에 그냥 느낌과 필링으로 찾으라고 준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수적인 감각을 묻는 문제. 사실 잘 출제되지는 않는 문제죠. 우리한테 왜 감각을 묻습니까? 알려주고 풀으라고 해야죠. 그래서 약간 느낌과 필링. 수열이 이런 거다. 일반항 찾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잘 몰라도 돼요. 아니,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장이에요. 넘겨보세요.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라고 써있죠? 등차 수열. 수열인데 앞에 붙었죠. 등차가. 이게 뭐야? 차이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아까 1357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다시 한번 규칙 있는 수열이 나는데 그 규칙이 뭐다? 등차야. 차이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게. 네, 잘 보세요. 이제 일반항 찾을 거야. 잘 봐. n번째 항을 찾을 건데 우리가 맨 처음 항을 뭐라고 둘 거냐면 A라고 둘 거야. 맨 처음 항을 뭐라고 둔다고요? A. 일반항식에서 표현할 거야. 요게 A야. 자,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 차이. 등차니까 얼마씩 차이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 차이가 0으로 이제 디퍼런스니까 뭐를 많이 쓰냐면 D를 많이 써요. 디퍼런스. 다 영어예요. 차이니까 이 등차 차이가 디퍼런스니까 뭐를 쓴다고요? D를 써요. D를 더해주면은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다 영어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 A에다가 얼마만 더하면 되겠어? D만 더하면 되겠죠? 차이가. 그래서 요 A 맨 처음 항이죠. 맨 처음 항이어서 한문이 좀 들어가서 짜증나는데 그냥 1항 하면 될 것 같은데 초항이라고 불러요. 뭐 시즌 초 할 때 그 처음이다 할 때 그 한문이에요. 내가 이제 뭐 1항 하면 좋은데 그냥 초항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초항.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초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즌 초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보면 마지막 항은 뭐라 부를 것 같아? 여러분들 야구 같은 거 보면 1회 초, 그 다음에 뭐죠? 1회 말. 그래서 마지막 항은 이제 말항이라고 불러요. 이게 한문이 좀 들어가서 그래. 그냥 1항, 그 마지막 항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한문 쓴 거 아니니까 나한테 우리 고유의. 그래서 초항이라고 부르고, 요 차이가 똑같잖아. 그래서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공차. 이 D를 뭐라 부른다고요?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 뭐 이건 뭐 말이니까 외우세요. 뭐 내가 정한 건 아니에요. 나도 태어날 배운 겁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뭐가 되겠죠? A 플러스 뭐가 되겠어? 두 번째 항은 T가 되겠죠. 당연히 T가 커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음 항 가면 또 D만큼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
커지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뭐가 되냐? 우리 하유라. 이거 봤을 때.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D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뭐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A 플러스 ED가 되겠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준영 어렵니?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 우리 오성은 다시 불러봐라. 기회를 줄게. 네 번째 항은 뭐야? 그래, A 플러스 3D. 자,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겠냐? 우리 지훈아. 뭔가 규칙이 좀 보이나요? 규칙 보이냐 안 보이냐? 하이라 규칙 보여 안 보여? 여기 나온 것보다 여기 곱해지는 게 잘 보니까 하나가 작아. 아니 안 작냐? 안 보여? 그러면 A6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5D. 여기보다 하나가 작아. 이게 곱해지는 게 이게 잘 봐봐. 안 보이냐? 보이지? 그러면 A n번째 항 1반항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유출을 해봐. A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보다 하나 작아진 게 곱해지잖아. 그럼 이게 n이면 여기 뭐 와야 돼? n-1 오면 되겠지. 그래서 n-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d. 이게 1반항이야. 그냥 규칙이 보이잖아. 아니 엄청 어려워요? 규칙. 하이를 안 보이냐? 보이잖아. 이거 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n-1이라고. 그렇다면 봐봐. n은 우리가 몇 번째 항인지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n은 미지수다 미지수가 아니다? 미지수가 아닌 거야. 세 번째 항이라면 3 집어넣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지수가 아니야. 그럼 누구랑 누구만 미지수인 거지 여기서 지훈아? 누구랑 누구랑 미지수인 거야? A랑 D만 미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두 가지죠. A랑 D인데 A가 이름이 뭐야? 초항. D가 뭐죠? 공차. 딱 두 개 알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초항이랑 공차를 딱 집어넣는 순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와요. 그럼 모든 항을 아는 거예요. 100번째 항 알고 싶어. 얘네들 100 집어넣으면 돼요. 50번째 항 알고 싶어. 얘네들 뭐 집어넣는 거야? 5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뭐 찾는 싸움이냐라고 한다면 딱 두 개 찾는 싸움이야. 누구 찾는 싸움이야? 초항과 뭐 찾는 싸움이다? 공차 찾는 싸움이야. 두 개 알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질문. 오성은 미지수가 두 개 있어. 두 개 구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할까? 그래. 식 두 개 구하면 끝나는 싸움인 거야. 어차피 미지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존재하면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에서 두 개를 딱 주잖아. 식을 두 개 딱 주잖아. 끝나는 거야. 두 개 딱 주는 순간 우리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초항과 공차만 찾는 거야. 초항이나 공차.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수열이 나왔어. 자 봐봐. 등차수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봐봐. 이거 얘를 딱 보는 순간 짜자잔 짜자잔. 자 이거 무슨 수열인지 딱 보는 순간 나오죠. 어떤 수열이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잖아. 얼만큼 커지고 있어요? 30. 그럼 내가 여기서 몇 개지만 알면 일반항이 나온다고? 두 가지. 첫 번째 뭐? 초항. 이거 보이죠? 안 보여요? 4 안 보이는 사람 없죠? 보이죠? 얘는 초항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거 초항. 이게 A가 단 거야. 자 공차도 보이지? 자 우리 유준영 공차 몇이야? 그래. 느라고. 그럼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당연했지만 A 다 집어넣고 n-D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3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게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1차식이 나와요. 보이나요? 정리하면 3n 4 빼기 3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죠. 이 n 앞에 있는 게 보면 알겠지만 공차예요. n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공차라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다 나오잖아. 2 집어넣으면 7 나오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 일반항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뭐만 알면 끝난다?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일반항이 나와. 일반항을 아는 순간 모든 항을 다 아는 거예요. 끝인 거죠. 아주 심플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봐봐, 일반항 구하는 규칙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네. 이거 너무 어렵네. 이게 어려울 정도면 이제 스마트폰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스마트폰 거의 앱 못 쓰지 않을까? 이 정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정도 지능이면 내가 봤을 때 스마트폰 쓰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것들 못 쓸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롤하고 야 롤이 훨씬 복잡하지. 이런 거. 롤이 이거보다 간단해?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거예요.
자, 일반항. 됐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인 거고, 요 앞에, n 앞에 있는 게 뭐다? 공차예요. 공차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반항을 이렇게 줬어. 우! 이렇게 줬어. 일반항을 이렇게 줬어. 그럼 보는 순간, 이거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겠다. 뭐,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공차는 몇이다? 5겠구나.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죠. 초항은 몇이다? 3. 알 수 있다는 거지. 보는 순간이지. 느낌이 온다.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죠? 약간 1차 함수 느낌. 그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게 나오면 재밌는 게 있어요. 등차 수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은. 다 나오겠지만. 자, 이때 등차 중앙이 발생해요. 봐봐. 얘하고요. 얘를 더한 다음에요. 평균 내잖아? 그럼 얘가 나와요. 등차 수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하고요. 얘하고 더한 다음에 평균 내잖아요? 가운데 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거기 나오죠. 등차 중항.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등차 수열인 거 알았어. 그래서 4, 7, 10, 13, 뭐 땡 하고 일단 19 딱 써놨어.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나오는 거야. 가운데. 다 똑같아. 뭐 여기다 쳐놔도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이게 등차 중앙이야.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여기가 16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렇게 되냐? 일반항으로 한번 볼게요. 일반항으로 보자면 an-1항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n-번째 항이 있을 거고 an 플러스 1번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우리가 다 알잖아. 일반항이 뭐죠? a 플러스 n-1 g죠. 얘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n-2d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nd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1만 빼가지고 가는 거니까 규칙이니까. 그럼 이 가운데 거는 이거 양쪽 거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무조건 성립해요. 어떤 항이든 관계없이. 이게 등차 중앙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런 두 개 더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2a에다가 n 더하면 몇이죠? 2n이죠? 2n-2d가 되겠죠. 이거를 2로 나눠요. 얘네들 더한 다음에 a에서 해서 2a 되겠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2n-2s 2로 나누면 요거 약분되죠. a 되겠죠. 여기도 2로 약분되죠. 뭐가 나오죠? n-2t가 나오죠. 걔가 2죠.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에요. 무조건 성립한다. 평균 내면 돼요. 더해서 평균 내면 가운데 거. 뭐 그런 느낌. 어떤 항에는 관계없어. 다 똑같아. 다 성립한다는 거지. 그 개념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2하고 x하고 8이 등차 수열이 이렇대. 그럼 이때 x 구하는 방법은 그냥 2 더하기 8 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약간 뭐라는 것 같아? 산실평균. 그럼 다 배웠어요? 끝.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은 되게 쉬워요. 등차 수열은 뭐랑 뭐 구하는 싸움이냐? 결혼적으로 보자면 초항이랑 뭐 구하는 싸움이다? 공차. 두 개 구하는 싸움이야. 초항, 공차. 그럼 다 아는 거야. 이게 끝이야. 심플하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 것 같은. 상락함수에 비하면 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상락함수가 더 쉬웠나요? 아니죠. 이건 뭐 상락함수에 비하면 귀엽잖아. 이 정도 뭐 귀엽지 않나요? 이 정도는 뭐 안 귀여워요? 뭔가 초등학교 애들도 들어도 알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 조금 수학 좀 하면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개념 체크를 볼게요. 개념 체크 1-1번 -5, -2, 그 다음에 네모 4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래서 얘를 구하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차 중앙을 쓰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등차 중앙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반항을 그냥 구해요. 자, 더 쉬운 건 사실 등차 중앙인데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초항도 보이고 공차도 보이죠. 공차 몇이죠? 공차도 30 더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항도 나와요. 일반항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계산해보면 3n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째 항이죠? 3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여기서 d를 다 더해주면 되죠. 3을 더해주면 되죠. 1 나올 수도 있겠고. 전항에서 공차를 더해줘도 되겠고. 아니면 또 등차 중항 써서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무궁무진해요. 그냥 기호에 따라서. 그렇죠. 기호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뭐 어렵나 이게? 안 어렵죠? 자, 2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밑에까지 하고 개념 체크만.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0. 얘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뭐 통분이 안 돼 있어서 통분해 놓으면 더 보기 편하거든. 6분의 3, 6분의 2, 그 다음에 네모, 0. 누가 봐도 보이죠? 통분해 놓으면. 몇이겠냐? 예, 네모. 6분의 3, 6분의 1. 6분의 1씩 빠지고 있죠? 공차가 6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씩 빠지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얘는. 감소하고 있죠? 뭐 이런 거죠. 2번을 보시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자, 2번에 1번 보세요. 첫째 항과 공차. 초항과 공차를 줬어. 모든 걸 다 줬다. 이 정도면 다 준 거죠? 등차에서 초항과 공차를 줬다는 건요. 다 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에게 다 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의 등차 수열의 심장을 다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못 구할 수가 없다. 그럼 2-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곧바로 A에는 초항에다가 플러스 n-의 공차 마이너스 2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플러스 2죠. 7에다 2 더하니까 9. 이게 첫 번째 답인 거고. 두 번째 일반항. 초항이 몇이죠? 마3이죠. 마3 플러스 n-의 공차 5래요. 5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답인 거죠. 너무 쉽죠? 뭐 3번과 4번도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건요. 전혀 어렵지가 않다 이거죠. 어렵습니까? 뭐 3번에서도 보면은 3번 내려가면 뭐 등차 중간 같은 거 써서 x, y 구할 수가 있겠다. 뭐 3번, 4번도 구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다 풀어주지 않을게요. 뭐 워낙 쉬우니까. 등차 수열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가르쳤을 때 등차 수열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다. 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8이라고 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 x는 몇이다? 1이죠. y는 이 두 개 더해 6이죠. 6을 2로 나누면 3이죠. 더해서 2로 나눠.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x, y 나온다. 등차 중간으로 쓰면 되는 거죠. 뭐 쉽잖아. 평균 내는 거랑 똑같잖아. 공식도 뭐 겁나 심플하지 않나요? 복잡해? 3번에 8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8이었어요? 그렇다면 더하면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빠르게 알려서 그죠? 3분의 1 그 다음에 x 여긴 여러분들 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조금 있는 애들은 뭔가 하나도 안 풀어봐도 풀릴 것 같은 그 느낌. 그죠? 얘도 등차수 이룬다고 했으니까 x 어떻게 가면 돼? x는 3분의 2랑 뭐를 더하죠? 4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된다? 1로 나누면 나오겠죠. y도 마찬가지죠. 4하고 3분의 2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런 문제인 거죠. 그냥 더해서 2 나누기. 그럼 이게 3분의 몇이냐 이게? 12니까 3분의 14니까 2로 나누면 3분의 7. 요것도 3분의 34를 2로 나누니까 3분의 17?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분수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차 수열을 바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항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적응해야지. 이제 학교 갈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 응? 오동은 어떻게 이번 방학 때 어떻게 뭐 운동하는 건 뭐 됐어? 공부는 뭐 주제치고 있다고 운동은 뭐 됐어? 집에서 열심히 놀았습니까 그냥? 응? 자, 이어서 봅시다. 우리 이제 볼게요 곧바로 필수 예제부터
되게 쉬워요. 자, 그냥 일반항을 찾으라 그래요. 일반항 찾으라는 순간에 여러분 딱 듣는 순간 필수 2번에 일반항을 찾으래.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5번째 항 A5항이 몇이라고 준 거야? 16. A8이 뭐라고 준 거야? 25.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으라고 다 뭐 찾는 싸움이라고요? 초항이랑 공차.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봐봐. A5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A5는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4D가 됩니다. 그래서 A5를 보는 순간 초항이랑 공차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A5는 다 알겠지만 A 플러스 뭐가 된다? 4D. 이게 16일 거예요. 그럼 A8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 플러스 몇 D? 7D가 되겠죠? 1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25인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연립 1차 방정식이죠? 못 구하면 인간이 아니다. 못 구하면 인간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빼죠. 그러니까 A도 빼라고 이렇게 이쁘게 다 해놨어요. 빼는 순간, 여기서 빼면 몇 되죠? 마이너스 3D. 16에서 25 빼면 몇이죠? 그럼 D는 몇이죠? 3. 그럼 딱 3 집어넣어요. 12죠.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야? 4.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은 당연하겠지만 초항 플러스 n-의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3n 더하기 몇이 나오는 거죠? 1인 거죠. 이게 1번 답이에요. 뭐 어렵나요? 그럼 이때 33번째 항을 구하래. 지금 an이 3n 더하기 1 이거 구했어 1번에서. 그럼 2번에서 33번째 항 A33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네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3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99 더하기 1이니까 몇이죠? 100. 근데 거꾸로 구하는 거죠 이제. 181은 몇 번째 항이냐? an이 3n 플러스 1인데 이게 몇일 때 n을 구하는 거다? 181일 때 n을 구하면 몇 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 아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했잖아. 일반항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넘겨요. 1차 방정식이죠? 3n은 몇이라는 걸 넘기면 180이고 n은 몇이다? 60. 그래서 몇 번째 항이다? 60번째. 60번째.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딱 2개 주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무조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지수가 2개인데 식 2개가 나왔잖아. 2개 주는 순간 뭐 찾으러 가자? 초항이랑 공차 찾으러 가자. 그래서 5번째 항을 이렇게 표기하고 8번째 항을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연방 때리면 끝나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하나 풀어볼까요? 뭐 심심하니까 2-1번 풀어볼까요? 2-1번 하나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배워서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등차 수열은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알겠지만. 자, 풀렸나요? 2-2번? 너무 쉬워요? 두 번째 항이니까 A 두 번째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죠? 여기에 몇이다? 20이다. 빼면은 마이너스 5D는 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D는 몇이다? 6이다. D가 6이면 A는 몇이다?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일반항은 초항 마이너스 16 플러스 n-의 공차 6 6n 마이너스 22가 나옵니다. 이때 20번째 항은
A20이 되겠고 6 곱하기 20 빼기 22니까 120에서 20 빼면 98? 그 다음에 158 6n 마이너스 22가 158이었을 때는 6n은 넘어가면 180 n은 30 그래서 30번째 항이 되겠다. 이게 답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식 2개 주면 끝나는 거야. 식 2개 주는 순간 뭐 찾으러 가면 된다? 우리 유준형? 뭐만 찾으면 된다고요? 초항이랑 공차? 뭐 2개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요. 너무 명확하죠? 자, 3번 넘어갈게요. 다 그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등차 수열은. 자, 첫째 항이 19다. A가 19래요. 공차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자, 이거 주는 순간 초항과 공차 줬으니까 일반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19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3 19가 2분의 38 19가 2분의 38에다 3 더하면 2분의 41 요거죠. 요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걸 찾으래? 음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진다라는 1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그때 n값을 찾으면 됩니다. 음수가 시작되는 그 1차 부등식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음수가 됐을 때를 찾으면 음수가 시작되는 항이 있죠. 그래서 아까는 1차 방정식. 이번엔 뭐다?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도 아니야. 너무 쉽죠? 넘어가면 1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3n은 41은 0보다 작다. 넘겨. 그럼 41은 3n보다 작다. 3으로 나눠. 그럼 3분의 41보다 n이 커지면 그때부터 음수인 거지. 근데 이게 몇이냐? 13.xx인가? 아니야?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음수인 거야? 14항부터지. 제 14항부터 음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뭐 어렵나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일반항 구하는 순간 문제가 그냥 다 그만해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어려워질 게 없어. 왜냐? 여기가 몇 차식이니까 여기가 몇 차식이니까 여기가 몇 차식이니까 여기가 1차식이잖아. 야, 1차식이랑 기껏 해봤자 그냥 뭐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어렵습니까? 자, 여기는 넘어갈게요. 여기는 쉬우니까.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 등차 수열 풀 때 애들이 가장 기분이 좋다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시켜보면 등차 수열 같은 것만 배우면 대수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로 생각하면서 배우다가 여기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페이지 4번으로 가서 자, 주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드는데 마이너스 3부터 여기부터 이제 조금의 응용이 들어가요. x1, x2, x3가 돼가지고 x10까지 가고 마지막에 30이 나온 거야. 이때 등차 수열이 이게 이때 뭐를 구해라? a 몇을 구하라 그랬죠? x의 실 구하라.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좀 쉽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뭔가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지냐면 항이 애매하게 들어있어. 왜냐면 이게 x1부터 10까지 있고 이게 양쪽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항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뜨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어떻게 하냐? 항을 우리가 다시 정해줘요.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얘를 A1으로 다시 정해. 그냥 정해. 내가 첫 번째 항을 A로 정한단 말이야. 그냥 내가 다시 번호를 매겨.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냐? A가 A2가 되겠죠. 그럼 쭉 가다 얘는 A3가 되겠죠. 얘는 A4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 마지막에 얘는 뭐가 되겠어? A11이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보면 보겠죠? 이게 A11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두 개 나눴잖아. 두 개 나눈 순간 뭐랑 또 뭐를 구하는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초항이랑 공차. 끝난 거야. 근데 X7을 구하려면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야? X7이면 A 몇을 구하면 되는 거야? A8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번호만 매겨줘도 그냥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초항이 뭐야? A1이 -3이고 A12가 뭐라고 준 거야? 30이잖아. 근데 초항이 A가 -3인 거야. 그럼 A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D가 될 텐데 A가 지금 뭔 거야? -3이잖아. 그럼 D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넘기면 11D는 33이니까 D는 뭐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새롭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지금 순서가 우리가 한 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내가 그냥 번호를 매겨서 하면 다시 매기면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아니야? 어차피 2개 줬잖아. 끝난 거야. 등차 수열은 2개 나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냐면 뭐가 나오니까? 초항과 공차가 나오니까. 그럼 일반항이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A는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초항 플러스 n-의 공차인데 우리 뭐가 하면 되죠? A 8 집어넣으면 끝나요. 답이에요. -3 8 집어넣으면 7, 4 21이가 다 뭐다? 18. 그래서 x7은 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번호를 어떻게 해줘라? 매겨줘라. 항을.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진다. 왜냐? 번호가 안 매겨져 있어서 헷갈렸는데 내가 번호를 매기면 된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4-1번을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4-1번. 뭐 이런 거 약간의 응용이 있죠. 근데 뭐 대단한 응용은 아니에요. 이 정도 응용은 뭐 사실 쉽잖아요. 어렵냐 유준이? 다시 내가 이름 매기면 되잖아. 몇 번째 항부터 해서 다시. 그럼 끝나요. 그러면 앞에 문제랑 똑같아져요 그냥. 진짜예요 여러분들. 별게 없어요. 사실. 순서만 잘 매겨주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4-1번 똑같죠. 끄고 있네? 다시 번호 다 매겼어요? 잠깐만요. 시험이 안 나? 잘 놀았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번호 매기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1, A2, A3, A4. 얘가 이제 쭉 가면은 A16, 그 다음에 A는 A17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초항은 -2가 되겠고 A17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16D가 되겠죠? 이게 46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A가 -2가 들어가게 되면 넘어가면 16D는 48이 나와도 D는 몇이 나온다? 3. 초항이랑 공차를 아니까 A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n-5가 되겠고 이때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X 몇 번째야? 10. A11이죠? X10은 A11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11 집어넣어요. 33 빼기 5하면 몇이죠? 28인가요? 답이에요. 끝. 어렵지 않죠? 2개 준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들 손 많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넘어갈게요. 뭐 여기도 다 쉬운 거니까 이제 등차 중은 나올 거예요. 이제 다 그놈이 그놈인데 다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2개 주면 끝난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그죠? 2개 주면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2x랑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항 쓰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3개 나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나온다. 오랜만에 2차 방정식을 좀 풀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2를 양변에 곱하면 여기는 3x 빼기 4 2 곱했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6 넘어가면 2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바뀌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나오죠. 몇이냐 더하면? 2분의 3인가요? 이게 답이네요. 좀 민망하죠? 등차 중앙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나오면 어디에 있겠냐? 우리 하유라 어디 있을 것 같아? 시험 딱 봤을 때 기말고사 때 받으면 앞에 있겠죠. 이거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틀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장담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차피 다 그냥 뭐나 틀려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이거 쉽잖아. 여기 내가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잘 보세요. 근데 내가 보통 이제 이게 기말고사 때 뭐가 들어가냐면 삼각함수랑 수열이 들어가잖아. 그 애들한테 이제 그러죠. 내가 이제 전략을 세워요 항상. 일단 수열을 좀 더 깊게 하고 삼각함수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기본만 해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어떻게 해라? 던져라. 기본만 딱 공부하고 수열에 집중하자. 이게 사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최적의 전략이에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공부한 것 대비해서 성적을 좀 받고 싶어.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가성비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 공부 가성비 같은 느낌으로 공부 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내가 조금 등급이 잘 나오고 싶다. 공부는 별로 안 하는데. 그럴 때는 수열 쪽을 조금 더 하고 삼각함수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하는 거지. 그러면 기말고사 때 성적이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잘 믿으세요? 그래서 삼각함수에 올인 때리는 애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 삼각함수에 올인 때리면 오히려 삼각함수 하다가 지쳐가지고 수열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정렬이 전사하는 거죠. 삼각함수도 망하고 수열도 망해요. 이제 그 전략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친구들 위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볼까요? 5-3번은 나머지 정리가 좀 들어갔죠. 아니야? 이게 뭐야?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fx가 지금 이건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인데 얘를 뭐로 나눈 나머지가 pqr이냐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로 나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로 나눠. 그러면 뭐지? 나머지 구할 때 x 플러스 1 나누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걸 나머지 PQR인데 이게 PQR인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F-2예요. 마이너스 0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게 F-2예요. 얘는 뭐가 되죠? F-1인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F1인 거죠. 0 집어넣는 거 대입하면 이제 나머지 나오죠.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배웁니다. 항등식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 f-a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f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1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등차 중앙 쓰시면 돼요. 뭐 나머지 정리 모를까봐 한번 써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나온다? 요 x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와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항등식에서 배웠어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에 6번 넘어갈게요. 너무 막 쉽게 넘어가죠? 등차 수열은 사실 어렵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잘 풀릴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다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쓰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a 플러스 t, a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면 대칭성으로 많이 써. 계산의 편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등차 수열 세수를 쓰라가면 보통 어떻게 쓰냐면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써요. 요게 계산이 더 쉬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고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 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얘보다는 누굴 더 많이 쓴다? 얘를 더 많이 쓴다는 거야. 단지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놈이 계산이 더 쉬우니까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등차 수열이 이룬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써요. 됐죠? 얘보다 계산이 더 쉬워요. 보통 계산하다 보면. 그래서 문제도 뭐라고 했죠? 이 세수의 합이 등차 수열인 세수의 합이 몇이다? 12다.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3a잖아. 이게 계산 쉬워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12야. 그러니까 a가 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a가 4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 마이너스 t, 4 플러스 t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곱이 몇이다? 28이다. 이거 다 곱해. 근데 봐봐. 이렇게 곱하면
느낌 나오지 않냐? 뭐 나와? 합차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곱해. 이렇게 곱하고 이거 나중에 곱해요. 이게 몇이다? 이게 28. 계산할 때 훨씬 편하잖아. 합차 쓰기도 편하고 곱할 때. 그래서 얘를 많이 쓰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 왜 많이 쓰냐? 계산 간단해서. 얘가 계산이 더 간단했으면 얘를 썼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4로 약분하면 이게 7이죠. 4의 제곱에서 16에서 d제곱을 빼면 7이다. 그럼 d는 d제곱 몇이 나오는 거죠? 9인가요? 그럼 d는 뭐가 되는 거야? 뿔마 3이 나와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3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d가 3일 때는 이런 등차수열인 거야. 1, 4, 7이에요. 근데 d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수소가 바뀌죠. 7, 4,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이 나오는데 결론은 케이스의 제곱의 합은 똑같아요. d가 3이든 t가 마이너스 3이든 어차피 세수는 1, 4, 7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지. 제곱해서 더하면 1의 제곱 1, 4의 제곱 16, 7의 제곱 49 더하면 몇이다? 66이 답이 되겠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의 합,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내수의 합은 4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 4개. 4개 대칭성 쓸 수 있나? 내수 대칭성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또 이걸 또 쓴다? 대칭성 만들어도 수학자가 또 만들어요. 공차를 2D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수를 공차가 2D인 거야. 그러니까 내수를 대칭성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보통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얼마나 계산 간단하게 하려고. 뭐 방법이 많은 게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정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네, 저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선생님. 내수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는. 꼭 대칭성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또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수학자들은. 이제 이거는 공차가 D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공차가 이때 뭐다? 2D예요. 그래서 D 구한 다음에 집에 가지 마시고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놓고서 이때는 공차가 2D다. 이때는 D겠지만 조심해라. 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해야 돼요. 오늘의 이제 메인이죠. 말했잖아. 일반항 했으면 이제 누구 구해야 된다고? 수열의 합. SN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재밌는 거 알려주자면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가우스가 있어요. 가우스.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 아주 유명한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놈이 있어요. 이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선생님께서 문제를 낸 거죠. 수학 시간이었나 봐. 근데 수학 시간에 날로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냈냐면 1부터 2, 3, 4에서 100까지 다 더해봐라. 문제를 내셨어요. 누가?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1, 2, 3, 4 다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라고요? 준영아? 100.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죠. 오늘 수업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애들이 다 열심히 계산하겠지. 근데 가우스가 정확하게 몇 초 뒤에 정답을 외치냐면 10초 뒤에 정답을 외칩니다. 몇 초 뒤에 외쳤다고요? 10초 뒤에. 그래서 선생님의 휴식 시간이 날아갔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등차수열의 합인데 그 등차수열 합을 빠르게 구한 방법을 생각해냈던 게 가우스가 10살 때 생각을 해냈죠. 몇 살 때요? 10살 때. 우리는 지금 몇 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살짜리한테 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등차수열의 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우스가 10살한테 지면 조금 자존심 좀 상하잖아요. 뭐 게임이든 뭐든 좀 축구까지 졌다 그러면 정말 슬플 것 같고요. 그죠? 뭐 축구, 롤 뭐 다 졌어. 그럼 너무 슬프잖아. 괜찮니, 하율아? 10살짜리한테 지면 조금 그렇겠지. 그죠? 조카가 아장아장하면서 왔는데 구하는 방법은 뭐냐? 등차수열 합은 되게 쉬워요. 봐봐. SN이라는 걸 정리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등차 수열이겠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 초항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그 다음 항이 A 플러스 D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2D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 항은 보통 어떻게 알파벳 쓰냐면 마지막이 영어로 뭐죠? 라스트 아닌가요? L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마지막 항을 L이라고 두면 여기는 A 빼기 ED 거꾸로 간 거예요. A 빼기 뭐가 되는 거야? D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마지막 항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 L로 둘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n번장의 마지막인 거야. 그죠?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쓸 수 있어. 이 SN을 지금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같은 수를 더한 거는 뭐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걸 이용한 거야. 누가? 가우스가. 그래서 얘를 뒤에서부터 다시 써줘. SN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쓴다고? 뒤에서부터 다시 써줘. 그러니까 A부터 쓰는 거야. 여기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A- 뭐가 되는 거야? D. 뭐가 되겠어? A- 뭐가 되는 거야? ED. 쭉 쓰다가 여기는 다시 A 플러스 E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까지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더했을 때 이 더한 게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게 총 항이 몇 개라고요? 이게 총 몇 개? N개 항이에요. SN이니까. 그래서 이걸 더해요. 이걸 더해. 그러면 SN 더하기 SN은 몇이 되겠죠? 2배의 SN이 되겠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모르면 심각해지죠? 이게 증명하는 거야. ESN은 더하면 몇이야? L 플러스 L이잖아. 또 더하면 몇이야? L 플러스 L이잖아. 그 다음 것도 뭐야? A 플러스 L이잖아. 다 똑같이 나오잖아. 여기서 더하면 A 플러스 L이잖아. 여기서 뭐 더하면 A 플러스 L이잖아. 여기서 더하면 A 플러스 L이잖아. 이게 몇 개 나왔다고? 이게 몇 개 나온다고? 이게 몇 개 나온다고? N개.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ESL은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A 플러스 L을 몇 번 곱하면 된다고? N번 곱하면 된다. N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SN 구하려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게 등차절의 합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 더라고 했을 때 2분의 항의 개수 100개죠?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100이에요. 이걸 외친 거죠. 그래서 5050을 곧바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쉴 시간이 없어졌다는 날로 수업 시간에 먹으려고 하다가 없어졌다는 슬픈 일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가우스가 딱 손을 딱 들고 5050입니다. 외친 거죠. 10살 때? 그죠? 내가 10살 때? 언제라고요? 10살 때 외쳤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선생님 전 10살 때 뭘 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뭐 그러고 있을 때죠. 그럼 여기서 요 L을 마지막 항인데 요 L을 n번째 항이잖아. 이 L이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잖아. 얘가 A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플러스 n-1 곱하기 D로 쓸 수가 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두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2분의 n에다가 자, 요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게 되면 A랑 A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2A 플러스 요 뒤에 거 써주면 되겠죠. n-1 곱하기 D. 자, 그러면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거야.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았을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겠고 초항이랑 공차를 알았을 때는 이 공식을 쓰면 되겠어.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미지수는 똑같아. 결론은 이 공식을 따지려면 누구 찾는 싸움이냐면 초항이랑 누구 찾는 싸움이야? 공차 싸는 싸움이야. 어차피 일반항도 초항이랑 공차 싸는 싸움이고 등차 수열의 합도 결론적으로는 누구 찾는 싸움이냐면 초항이랑 공차 싸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등차 수열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넌 누구를 찾으면 끝나니?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그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걸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 좋아했을 때 이제 여자친구는 되게 복잡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걸 다 알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등차 수열은 너무 간단해요. 딱 두 개만 하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항이랑 공차.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n은 뭐 100번째 항까지 합을 알고 싶다. 그럼 n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90번째 항까지 합을 알고 싶다. 그럼 뭐만 집어넣는 거야? n에다 90. 그러니까 n은 미지수가 아닌 거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맞아 안 맞아? 이때 봐봐. 얘를 우리가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식 아니면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등차수를 1반항은 1차식이고 이 합은 뭐다? 2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또 뭐랑 엮여지는 거야 이제? 2차 방정식, 2차 분식 엮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럼 봐봐.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n, dn이지. dn에다가 n 곱하니까 2분의 d의 n제곱이 나옵니다. 최고차항이 2를 곱하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2를 곱하면 공차가 나와요. 나중에 있지만. 왜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다? 2분의 d예요. n에 2차식이 나와요. 그다음에 1차식은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d 2a. 그래서 2분의 2a 빼기 d의 n. 자, 그래서 요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수의 합공식이에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등차수열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웠으면 등차수열의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왜냐? 일반항과 수열의 합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게 공식이죠. 뭐 유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고 10살짜리도 했는데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좀 내 마음이 조금 아파지겠죠. 그럼 결론은 이제 수열에서 구하는 거는 뭘 알면 끝나냐? 결론은 AN과 SN 구하는 게 끝이에요. 모든 수열에서. 등차 수열도 저거 찾으면 끝나는 거고 등비 수열도 저거 찾으면 새로운 수열 배웠어. 또 일반항하고 수열합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 아니 심플하네? 너무 복잡해요? 구하고자 하고 뭐 이런 게 명확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때 AN과 SN 이제 구했을 때 잘 보세요. 자, AN을 알면은 SN 구하는 것도 배울 거야. AN을 알 때 SN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또 SN을 구했을 때 AN 구하는 것도 배울 거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겠지만 결론은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AN과 SN 구하는 싸움이에요. 일반항과 수열의 합 구하는 싸움인데 하나 알았을 때 나머지 하나 구하는 것도 또 배우겠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배우는 거야. 어디까지? 끝날 때까지. 근데 종류가 뭐 한두 가지만 배우면 너무 심심하잖아.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우는 거야. 뭐 등차 등비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수열인 거죠. 우리가 배우겠지만. 제일 쉬운 거. 뒤로 가면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겠지.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2인데,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등차 등비만 배우면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애들도 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뭘 배우냐? SN을 알았을 때 AN을 구하는 걸 먼저 배워요. 뭐를 구한다고요? SN을 구했을 때 뭐를 구하는 걸 배운다? AN을 구하는 게. 그게 어디 나오냐? 175페이지에 보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맞지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봐봐. 내가 SN을 초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라고 했어? SN이 A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SN-1은 어떻게 될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한 걸까? 초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걸까? A n-1까지 더한 거 아닐까? 그럼 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여기 이게 여기 통째 사라지겠죠? 누구만 남죠 여기서? A만 남겠죠. 이게 SN을 알았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SN이 이렇게 줬어? 선생님, 근데 SN이요?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줬어. SN이 이렇게 줬어? 얘네들 2차식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SN-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 N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N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죠? N-만 들어가면 돼요. 자, 어렵나요? SN을 주면 SN-는 준 거야. 왜냐면 N자리에 누구만 들어가면 되니까 N-만 넣으면 되잖아. N자리에 N-만 넣어요. SN-3예요. 그러니까 SN을 주면 누굴 준 거다? SN-도 준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 봐봐. 이때 N이 처음에 들어갈 때 여식에서 N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N이 1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죠? S제로.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N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면 2 이상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구할까? A1은. A1은 어떻게 구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빼면 나와요. 그래서 AN은 SN 할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에서 빼면 되고 이거는 2항부터야. 그럼 초항일 때 어떻게 구하냐? A1은 S1이야.
A1은 S1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게 초항인 거예요. N이 1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게 SN을 알았을 때 AN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다? 175번에 2번.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겁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 알았을 때 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개념적으로 보자면. 뭐 증명은 다 돼 있어요. 175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증명도 해보시고요. 이거를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이 정도 증명 해야죠. 10살짜리한테 질 수 없으니까. 아니, 저도 돼요. 선생님, 저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10살짜리가 저를 추월하든 말든 저는 괜찮습니다. 이놈 가우스 용서하지 않겠다. 가우스 기호도 옛날에 배웠는데 정수 찾는 방법. 요즘은 가우스 기호 빠지긴 했지만. 자, 그러면 한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7번 하나 풀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증명해보고 공식을 알면 되는 거죠. 자, 1번. 두 번째 항이 4다. 다섯 번째 항이 14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알아채야 되죠? 두 개 딱 주는 순간 초항과 공차는 나왔다. 두 개 주는 순간 뭐가 끝났다고요? 초항과 공차는 다 끝났다. 넣어요. A 플러스 D는 4고 A5는 A 플러스 4D죠? 13이잖아. 빼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D는 3이 되겠죠. 그럼 A는 몇이죠? 1인 거죠. 이때 SM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AD 이렇게 됩니다. 합공식이죠. 요거 이제 초항이랑 공차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N 곱해주고 이로 나왔다. 이게 이제 증명하면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다녀야 돼요. 증명이 떠다니기 제일 좋고 여기서 이제 바꾸면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M-AD 여기서 요거를 일반항으로 쓴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집어넣은 거죠. 초항에다 2배 때리고 M-1의 공차 계산해보면은 2분의 3 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그래서 요거 2배 하면 공차예요. 2분의 3 2배 하면 몇이죠? 공차예요. 자, 이때 뭐 구하라고 했죠? 1번 문제에서 1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 몇 구하는 거야? 결론은 17. 뭐만 대입하면 된다? 17. 끝. 몇단 대입하는 거 원래? 이거 몇단 대입 안 해요. 몇단 대입합시다.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야. 2분의 17에다가 2에다가 17 대입하면 이게 16인가요? 16 곱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17 이렇게 약분하면 1 이렇게 약분하면 8, 3에 24 2 약분해요. 25죠. 17 곱하기 25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몇이냐 그게 425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한번 해볼까요? 2번은 다 줬죠. 거꾸로 구하는 문제죠. 공식만 알면 되는데 공식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이런 공식 하나 못 외우겠습니까? 뭐 증명하면은 난 뭐 다 외우진 않았는데 초항이 3이고 공차가 마3이 있대. 그럼 SN은 2분의 N의 2A 2A니까 6이죠? 플러스 M-의 공차 마3 요거죠. 요게 몇이 됐냐면
K번째 항까지 갔대. 그럼 SK가 되면은 K가 여기 다 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게 몇인 거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30이다. 2차 방정식 푸는 듯한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1을 곱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3 더하기 1이니까 9K.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 나와요.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맨날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방정식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일반항보다는 그래도 수열의 합이 조금 더 재미가 있겠죠? 1차 항 나오면 너무 쉽잖아. 마이너스 3으로 다 넘겨. 3K 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60은 여기 3으로 약분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K, 뭐로 되죠? K 마이너스, 안 되나요? 실패해요? 뭐 되는 게 없나요? 아, K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에요? 일반항이었네요. 문제 잘못 풀었네요. 자, K번째 항이니까 AK가 초항, K-1에 여기에 마이너스 30일 때 K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K항이 마이너스 30이래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3 마3으로 나누면 11 K는 몇이 나오죠? 12번째 항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12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S12 2분의 12에다가 6 플러스 n-니까 11 곱하기 마3 여기 나오겠죠. 약분되면 6 여기서 마이너스 33에다가 6을 더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곱하기 6은 몇일까요? 마이너스 16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 공식 쓰는 것보다 난 개인적으로 S12는 이 공식 쓰는 게 나아요. 12는 그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이 3인 거고 마지막 항이 아까 뭐 줬죠? 마이너스 뭐 줬죠? 마이너스 30 줬죠? 여기다 마이너스 30 집어넣는 게 더 빨라요. 마지막 항 집어넣는 게 빠르다고 해요.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결론은 등차 수열의 합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보면 여기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여기 부분은 수력 충전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다시 보시면서 푸시면요. 웬만하면 다 풀려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기껏 해봤자 뭐 풀면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이거 뭐 여러분 엄청 연습했을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여기도 뭐 삼각함수처럼 뭐 새롭게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력 충전을 안 주겠죠.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안 주겠죠. 여기 뭐 굳이 주지 않아도 여기 있는 정도만 풀어서 연습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